그러세요. 지금 합성이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영역인데 지금 이 3D와 연계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롯데 때 잘 배울 그때 있는 우리가 이제 3D 이걸 라이팅부터 하는 영역하고 구체적인 영역이라서 하는데 이제 새로운 레이어의 개념들, 새로운 렌더링의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히 메모를 하시고 오늘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 제가 한번 끝까지 지금 나올 수 있게 하는데요. 자 이제 지금 현재 영역에서 우리가 여기에 로봇 한마디를 이제 실사 패키지에 넣을 거예요. 넣었는데 이제 단순하게 풀 3D에 작업하는 영역을 그냥 풀로 렌더링 한다든지 하는데 실사를 가지고 CG와 같이 연동을 할 때는 이제 실사 제일 중요한 거는 실사와 그리고 3D 오브젝트의 서로 접촉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촉성. 그 접촉성을 염두에 두고 당연히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더 중요해요. 어차피 실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빛의 방향이 어딘지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하나의 인테그레이트 그걸 설정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렌더링 할 때는 이 접촉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분할을 해서 렌더링하는 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세팅부터 먼저 들어가고 렌더링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렌더링에. 그래서 먼저 일단 작업하기 위해서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야에서 렌더 카메라를 따로 만들 거예요. 여기에 스크립트 카메라 하나 만들어서 렌더 카메라라고 자, 빈부분에 여기에 렌더 카메라로 설정해 주시고 자 이제 실사를 자주 작업할 때는 여기에 실사를 띄워놓고 당연히 매칭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카메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어트리뷰트 에디트에 카메라 쪽에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실사를 한 번도 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만 이해를 하셔도 이게 트래킹은 쉬워요. 이게 조금 연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인바이먼트 크리에이트 인바이먼트 쪽에 여기 인바이먼트 쪽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이미지 네임 쪽에 오늘 아까 그린 PTG 컴퓨터 쪽에 시퀀스 이미지 한 장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 한 장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픈 해주시고 반드시 지금 135프레임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여기에 유저 이미지 시퀀스 체크하셔서 135프레임 세팅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마야 디폴트 타임라인이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1프레임부터 우리 PPT의 프레임만큼 135프레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1프레임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저 이미지 시퀀스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유저 이미지 시퀀스 반드시 실사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반드시 이제 실사를 가지고 오셔서 3D와 매칭을 시켜야 되는 이 단계 부분들은 시퀀스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유저 이미지 시퀀스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카메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카메라 데이터까지 가지고 오면은 이 작업이 필요 없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마야에서 애초에 이제 이 카메라에 퍼스펙을 맞추고 하는 인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푸티지는 1920-1080의 전체적인 필름 게이트, 이 화각의 영역을 맞추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다의 푸티지를 작업할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은 현재 이 푸티지의 사이즈는 1920-1080 사이즈입니다. 1920-1080.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계산기를 꺼내주시고 이거는 1920-1080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1920 나누기 1080은 1.78의 화각의 어스펙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푸티지를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 카메라 뷰 잊지 마시고 카메라 뷰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 세팅 쪽에 가셔서 필름 게이트로 먼저 필름 게이트 체크하시면은 현재 마야의 필름 게이트 이 화각의 영역이 1920-1080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푸티지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이 필름 게이트 자체가 마야의 필름 게이트와 이 푸티지의 이 게이트 자체를 딱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이 카메라 선택하고 필름 게이트, 레졸루션 게이트 아닙니다. 필름 게이트 선택하고 이 아래쪽에 카메라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마야의 필름 어스펙 레이시오가 디폴트로 1.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스펙 레이시오는 아까 1.78이었죠. 그래서 1.78로 한번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게이트를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 필름 어스펙 레이시오가 변경이 되면은 이 해당되는 가로 세로의 어파처, 필름의 어파처 이거는 어파처 뭔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X의 요 수치값이 변경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여기에 필름 어파처의 호리젠탈 어파처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치값을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이해보고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 C 카피하시고 수치값 카피하신 다음에 다시 이미지 플랜 쪽에 가셔서 이미지 플랜 쪽으로 가셔서 여기에 쭉 내려보시면은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X쪽 사이즈에 해당되는 수치값을 컨트롤 V키 눌러서 엔터 키를 치시면은 해당되는 필름 게이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푸티지의 영역이 딱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돼요. 이 말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1920, 1080이어서 이 작업이 뭐 필요 없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작업하는 가지고 오는 사이즈의 영역이 내가 렌더링 할 때는 1920, 1080 하는데 푸티지는 오히려 다른 사이즈로 작업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이즈로 작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세팅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잊지 마시고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푸티지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어차피 매뉴얼적으로 이 게이트 영역을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본 작업을 먼저 들어가 주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할 카메라 트래킹을 할 때는 트래킹 데이터에서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푸티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1920, 1080 우리 렌더링도 1920, 1080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렌더링 사이즈가 960, 540, 1920, 1080 비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졸루션 게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푸티지 자체가 이제 1920, 1080 렌더링 세팅이 똑같아서 차이가 뭐가 있냐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이미지의 푸티지 자체가 사이즈가 렌더링 사이즈하고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실사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애초에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필름 게이트부터 먼저 매칭을 하고 본인의 렌더링 사이즈를 정해 주신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 영역은 지금 퍼스백이 안 맞죠. 이렇게 오른쪽 가져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컨트롤 플레이 하시고 대략 위치를 대략 이렇게. 얘들아 요거 어떻게 하지? 요거 그리드 조그맣게 보이는데 요거 여러 좀 크게 보이는 거 뭐 누르면 돼? 이거? 이거 누르면 돼. 리셋 누르면 되지. 이거 편하신 분들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대략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면, 지금 아주 간단하게 눈대중 맞출 만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저희가 지금 퍼즐에 맞춰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다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추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은 여기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퍼즐을 맞출 대상이. 가능한 박스가 X축, Y축, Z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고 크리에이트 그리고 큐브 하나 만들어서 대략 이렇게 자동차 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어느 자동차와 형태감이 이 영역 비슷한 영역으로 이렇게 조금 매칭을 시켜주시면은, 자 매칭을 시켜주면은 웬만하면은 지금 같은 퍼스펙에는 복잡하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 영역을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약간 아래쪽에서 내려보는 영역이고, 지금 여기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면 그리고 여기 앞쪽면 볼 때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퍼스펙 라인들이 맞습니다. 자, 이 작업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하지만은, 왜냐면 간단한 푸티지라서 간단하게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퍼스펙이 안 맞는, 내가 촬영된 푸티지와 그리고 전체적인 이 카메라의 퍼스펙이 맞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보이겠죠. 전체적인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을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퍼스펙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 자동차가 있어서 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어느 정도 맞게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퍼스펙을 카메라 라인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얘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멜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리트 그리고 파일 세이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셋 안 정했지. 셋 정하시고 컴프에 솔즈 로봇의 3D 얘를 셋을 정하도록 할게요. 3D 영역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봅시다. 먼저 그라운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여기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라운드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 3D와 실사를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면에 대한 섀도우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실사 영화들 보면 이제 로봇 좀 등장하고 막 캐릭터 등장할 때 이 접촉면, 특히 그라운드 영역에 이 섀도우 영역을 얘가 CG의 섀도우를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CG 캐릭터의 섀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그라운드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CG 캐릭터가 이 벽면에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있다면은 지금 이 해당되는 그라운드 대신에 이 벽면을 만들어야겠죠. 섀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하지만은 섀도우 캐쳐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CG의 섀도우를 캐치해서 실사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섀도우 캐치는 반드시. 그래서 실제 실사 영역을 다 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전체 영역에서.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일단 그라운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얘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자 이렇게 하나 미리 만들어 두시고, 우리의 주인공 일단은 로봇을 여기에 로봇이 구인 로봇 하나를 증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캡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을 정하셔야 돼요. 임포트 해주시고, 여기에 바깥쪽으로 3D 쪽으로 빠져나가시면은
모델 폴드가 있을 거예요. 디포트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야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리거가 아니라 컨버티드라고 되어진 MA 파일을 열어주세요. 임포트 해주세요. MA 컨버티드. 자,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영역은 이 로봇은 실측을 좀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씬의 디폴트 씬의 스케일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봇이 어차피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에서는 항상 실측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요. 이 로봇이 그래서 씬의 스케일도 실측의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영역에서 해당되는 영역은 이 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씬의 스케일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을 줄이는 것도 지금 로봇의 리깅 상태가 지금 줄이면은 리깅 깨짐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씬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드가 여기 그라운드가 조금 요만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의 크기에 맞춰서 씬의 스케일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요 그라운드와 요 두 개를 랜덤 카메라와 그라운드 두 개를 합쳐주시고 컨트롤 G 키 눌러주세요. 컨트롤 G 키 눌러주시고 얘의 영역은 로봇 여기서 씬 로봇 씬 GRP라고 우리 씬이에요. 씬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그룹 자체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랜더 카메라 있죠. 랜더 카메라 있고 지금 이 안에는 그라운드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씬의 크기입니다.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금 전체 로봇 크기에 맞게 크게 키우면 어떨까요? 크게 키우면은 로봇은 여기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이 씬이 커지는 겁니다. 씬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까처럼 조그만 씬이 아니라 로봇 크기에 맞게 이렇게 씬의 크기가 맞춰지기 때문에 로봇이 줄여지는 게 아니라 씬을 크게 키워서 로봇의 크기에 맞추는 겁니다. 맞춰서 이렇게 씬의 크기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씬의 크기가 원래는 아까 1 크기가 지금 100의 크기로 스케일이 이 그룹을 잡고 돌렸죠. 대신에 같이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라운드는 어느 기존의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자 씬의 실측의 기준이다. 항상 실사의 영역을 실측의 기준으로 항상 맞춰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조금 불편하니까 로봇이 지금 보시면은 조금 막 여러 가지 리딩 데이터들이 좀 되어져 있어서 좀 불편하거든요. 작업하기가. 그래서 뷰 하나는 우리 랜더 카메라 뷰와 뷰 하나는 컴퓨터 뷰로 나눠서 일단 조금 편하게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한 것들 쇼에 뷰포트에 가셔서 애니메이션 리딩 애니메이션 쪽에 디포머 잠시 하이드 그리고 본드 여기에 IK 핸들 그리고 다시 한번 뷰포트에 여기에 조인트 하이드해서 컨트롤들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퍼스펙트 뷰에도 디포머 뷰포트 여기도 IK 핸들 조인트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여기에 로봇 컨트롤하는 영역들 자 여러분 과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십자형 컨트롤이 있거든요. 로봇 전체 움직이면서 자 로봇 스케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로봇 스케일 움직이면 리딩이 다 파괴가 됩니다. 파괴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잡고 보시면은 여기에 다리 컨트롤러 과제 좀 재밌게 애니메이션 해도 돼요. 알죠? 여기는 힙 여기는 총 이렇게
중간에 빙빙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정하고 자 여기서 봅시다. 로봇의 위치가 중간에 있으면 이쁘지가 않으니까 제가 여기 컨트롤러 아래쪽 전체 컨트롤러 잡고 로봇 본인들 향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와이어프레임 잘 안 보시면 와이어프레임 했다가 이 본인으로 다시 이렇게 서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 봅시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뭔가 작업을 할 때 여태까지 신의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실사를 가지고 하는 실무 우리 이 합성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실측에 대한 영역이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센티미터 조그만 단위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사이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카메라에 이렇게 마야가 디폴트로 가지고는 파클립의 영역이 잘립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잘려요. 그래서 항상 신의 스케일이 틀린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리지 않도록 다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컴퓨터 뷰에 셀렉트 카메라 선택하시고 어트리뷰트 에디트에서 파클립 영역을 1, 0, 0, 0, 0, 무한대까지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다면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이렇게 잘려서 보이니까 항상 신의 스케일은 크면은 이게 항상 마야 디폴트의 파클립이 잘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되어 보이니까 항상 이렇게 파클립의 영역을 무한대로 1, 0, 0, 0, 0, 0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저장 한번 하세요. 로봇 설정하고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옆으로 우리 렌더 카메라 제가 분명 렌더 카메라 쪽으로 와서 로봇의 이 해당되는 그라운드 영역은 제일 중요한 영역은 실사의 가장 인터넷 캐쳐 섀도우를 캐치할 영역을 충분히 좀 넉넉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약간 좀 넉넉하게 키우도록 할게요. 충분히 넉넉하게 이렇게 대략 키워주시고 와이어프레임에서 펄텍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이건 펄텍이 안 맞으면은 이상하기 때문에 아까 큐브를 통해서 1차적으로 매칭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리고 실제 우리 작업 파일 텍스트 가져왔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마찬가지 해당되는 여기 카메라도 렌더 카메라도 잘리지 않도록 역시 렌더 카메라 쪽도 1, 0, 0, 0, 0, 0로 무한대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자 보세요. 실사를 가지고 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카메라 렌더 카메라 입력했던 이미지 플랜이 이제 전체 뷰 여기 퍼스트 뷰, 사이드 뷰, 프론트 뷰에도 보이게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여기 다른 뷰에서 보이면 작업할 때 좀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고 신의 스케일이 자 보세요. 신의 스케일이 클 때는 자 보세요. 신의 스케일이 클 때는 어떨 때는 지금은 이 정도면 그게 충분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라운드를 엄청나게 키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많이 키워야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영역이 이 그라운드가 이미지 플랜을 파고들게 됩니다. 렌더링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작업할 때 이미지 플랜까지 오브젝트 보여야 되는데 이미지 플랜이 카메라로부터 조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의 스케일 클 때는 이 지금처럼 그라운드라도 오브젝트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파고들면은 시각적으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이미지 플랜이 오브젝트가 뭔가 안 보인다면 이미지 플랜이 오브젝트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 보세요. 여기 이미지 플랜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이 이미지 플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미지 플랜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지 플랜 쪽으로 가셔서, 자 보세요. 이미지 플랜 쪽으로 가셔서 이미지 플랜의 플레이스먼트 탭에 뎁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카메라로부터 거리입니다. 렌더링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뷰포트상에서 이미지 플랜의 카메라 거리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작업상에서 이게 파고드니까 전체 이 작업자가 이 그리드 라인이 이게 잘려서 보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 스케일이 클 때는 요거를 500 뒤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이제 실사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스케일 크니까 옵셋트니까 옵셋트를 키웠는데 옵셋트 어디가 잘려서 안 보여요라고 하는데 이미지 플랜이 이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때는 이제 이미지 플랜의 뎁스 쪽으로 오셔서 얘 수치값을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잘리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고, 자 여기부터 자, 오늘 한 번만 외워주시면은 매번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플랜 부분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이미지 플랜은 이 카메라 뷰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역은 여기 이미지 플랜 쪽에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쪽을 가시면은 in all view라고 있습니다. 전체 4개 뷰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looking through 카메라 체크하시면은 오로지 카메라, 렌더 카메라 뷰에서는 이미지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른 뷰에서는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여기 루킹스 카메라는 이쪽 뷰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뷰는 좀 방해되지 않고 이미지 플랜에 방해되지 않고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1차적인 세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역에서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약간 좀 애니메이션을 준다면은 로봇이 1프레임 갑시다. 1프레임 135 가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아까 1에서 135까지 세팅이 됐는데 가끔씩 외부의 오브젝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과제할 때도 주의하세요. 부분들. 그래서 시켓을 정확하게 1에서 135가 아니면은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만 애니메이션 주고 들어갈 때 1프레임에서 여기에 컨트롤러 여기 아래쪽에 리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체 2프레임 주고 할게요. 요 핀만 약간 앉으면서 이놈도 잘 가고 있나? 감시합니다. 저기 너 이상해 막 이거 일단은 지금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렌더링에 일단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자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영역은 이제 조금 오브젝트가 좀 복잡해지고 한 그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실사 영역, 비세 매칭, 라이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 배경과 좀 어울리는 A-스tat 이미지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좀 라이팅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 A-스tat 이미지 자체로 라이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라이트, 스카이존 라이트 하나 설치해서 지금 실사하고 똑같이 라이팅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체 텍스처가 잘 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엑스트라 이미지가 원체 괜찮아서 자 이렇게 굿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A 키 누르신 다음에 스카이돔 쪽에 스카이돔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 쪽에 오늘 제가 소스 이미지 쪽에 있는 HDR 이미지 한 장이 있을 거예요. 3D에 소스 이미지. 자, 이렇게 한 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 해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 HDR 이미지는 제가 일부러 이런 거 보겠습니다. 태양 디렉션 라이트를 대신 사용하지 않고 이 태양 자체가 디렉션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 디렉션 라이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디렉션 라이트는 설치를 할 필요 없이 지금처럼 강한 여기 보시면은 군인들의 강한 이 섀도우 라인이 똑같이 넣어도록 이 HDR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디렉션 라이트의 역할이 되겠다. 자, 일단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까요? 여기서 렌더 카메라 선택을 해주시고 잠시 여기서 잊지 마시고 디노이즈 체크 오프 이거 항상 깜빡 잊으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혹시 졸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작업하실 때 이 디노이즈 켜시면 안 됩니다. 디노이즈 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한 장일 때는 괜찮아도 애니메이션 걸면은 자글자글 더 걸려요. 이 디노이즈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시면은. 그래서 여기 디노이즈 항상 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렌더링 풀어서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자 보세요. 빛의 방향이 태양의 방향이 보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섀도우를 향하고 있어서 스피어를 로테이션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사와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이 부분들은 얘를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을 올려서 대략 그 정도.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우리가 만들었던 3D 오브젝트 그라운드에 그 CG 오브젝트 섀도우가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섀도우는 만들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CG 여기 실사 위에 섀도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는 실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실사가. 그래서 모든 3D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실사를 취급을 할 때 섀도우만 캐치할 수 있도록 쉐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화이트로 보이지 않고 실사 영역을 그대로 매핑을 해서 바로 여기 섀도우만 추출할 수 있도록 쉐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섀도우 캐처 쉐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섀도우 매트 쉐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풀3D 할 때는 굳이 사용을 잘 안 해요. 사실 이게 실사 영역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영역은 쉐이드, 섀도우 매트. 자 섀도우 매트 3D 오브젝트에 이거 섀도우만 캡처하기 위해서 이 쉐이드를 적용해야지 섀도우만 보이고 나머지 영역은 실사 쪽에 투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거는 외우세요. 자, 여기에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그라운드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클릭 Assign New Material 여기에 New Material 해주시고 아놀드 쪽으로 가셔서 AI 섀도우 매트 제일 중요해. 실사할 때 가장 중요한 쉐이드를 뽑는다면 AI 섀도우 매트입니다. 얘 없으면 절대로 실사와 CG가 붙지가 않습니다. 이 영역은. 그래서 그만큼 이 섀도우라는 게 중요해요. 자, 얘를 해당되는 그라운드에 어사인을 하고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얘 그라운드가
해당되는 이 그라운드에 여러분들이 매핑한 블루 이미지가 바로 매핑이 되면서 해당되는 이 섀도우가 자연스럽게 실사와 어울리도록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섀도우가 정확하게 실사와 CG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게 길이가 맞는지 섀도우의 덴시티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섀도우의 길이와 퍼스펙트 라인은 조금 지금 태양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점은 기울어져 있는 영역인데 지금 너무 짧죠 퍼스펙트가. 자, 그때 자, 이거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HDR을 이용해서 아예 메인 라이트처럼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 약간 팁으로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한 태양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디렉션 라이트 사용할 때는 약간 기울이면은 퍼스펙이 강해지고 90도로 세우면 짧아지는데 HDR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자, 여기서 태양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얘를 살짝 여기서 이렇게 아실 겁니다. HDR을 이용해서 로테이션은 어차피 HDR은 지금 여기 태양의 방향을 맞추려고 이렇게 얘를 살짝 기울이고 로테이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HDR도 적극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이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한 애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만 사용을 할 것이라는 HDR을 여태까지는 Y축의 로테이션을 돌렸다면은 해당되는 영역의 퍼스펙트 영역과 축의 영역을 조금 더 조정하려면은 이런 식으로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밀어주세요. 조금 길게 너무 길어서 보기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섀도우의 캡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림에서 잠시 보시면은 여기가 너무 시큼해요. 아무래도 HDR 자체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냥 HDR 하나 가지고 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보는 쪽에 이런 쪽 영역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실제 우리 푸시지들은 보면은 그거하고 완전하게 블랙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힐라이트로 근데 조금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해서 시끄럽게 되어 있어서 이 선택의 영역에서 분명한 의미에서 이건 라이팅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고 우리 푸시지 자체가 지금 빛을 이쪽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은 윈도 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디테일이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HDR은 이미 얘 활용은 끝났으니까 우리가 방해되니까 하드 여기 뒷포트에 HDR 뒷포트에 레디어스를 0으로 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잠시 하이드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하이드를 하고 에어리어 라이트 이용해서 반대편 쪽에 조금 필을 좀 합시다. 여기에 이쪽 영역이 너무 시커매요. 그리고 여기 좀 너무 어두워진 요 해당되는 여기 섀도우 영역도 약간 조금 밝게 할게요.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반대편 쪽에 제가 가져와서 조금 부드럽게 할 거니까 약간 좀 크게 해서 약간 어두워진 블랙 영역을 필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자, 그렇게 해서 인텐시티는 C의 스케일이 좀 커서 약간 좀 크게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한 20 정도 푸시가 있어요. 20까지는 조금 약간 조금 밝은 섀도우에 약간 밝게 되긴 됐어요. 22 정도. 이게 약간 섀도우 아까보다 조금 연해졌죠, 이전에. 자, 그래서 제가 HDR로 절대로 라이트를 마무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섀도우보다 조금 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유지를 하고 부분적으로 이들의 약간의 디테일, 아까 여기 시큼했는데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적당 정도로 조정을 하시는 게
이왕이면은 태양이 약간 위에서 내려지는 영역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주 간단하지만은 라이트 세팅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다음에는 EMB 인바이먼트 라이트, 여기는 인 라이트 위로 이렇게 이제 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서 실사를 이제 경험해 보면 알고 뭐 수업시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지만은 풀 3D로 하는 것보다 실사 쪽의 영역에서 라이팅의 영역이 오히려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하면서도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 대상은 실사를 기준으로 섀도우 영역과 빛의 방향을 파악해서 그게 매치시키는 경우기 때문에 풀 3D로 라이팅하는 개수보다 실사하고 가는 개수가 더 적습니다. 라이팅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은 나쁘진 않네요. 어쨌든 좀 제가 쉬운 클립을 가져와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문제 그리고 오늘 지금 알아야 될 영역 섀도우 매트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사와 시진은 이들의 접촉면을 섀도우를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역은 섀도우 매트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쉐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라운드가 아닐지라도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벽면에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빛이 이렇게 갈 때는 이 벽면 다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FX 영화를 보면은 실사 다 찍었는데 브레이크다운 보면은 모델링 다 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CG가 가지고 있는 실사 영역의 인터랙티브 섀도우를 캐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리플렉션, 거울이 있다면 리플렉션을 캐치를 해야겠죠. 이걸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렌더 세팅. 렌더 세팅 부분인데 자 지금 현재 영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성해서 이게 뽑지는 않습니다. 풀 3D 같은 경우에는 뭐 한꺼번에 건물 포크를 하겠지만은 얘들은 실사는 우리가 합성해서 당연히 작업을 할 것이고 여기 로봇과 여기 있는 그림자 부분들을 반드시 분리를 해서 뽑아야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실사는 당연히 이제 분리한다, 블랙을 만들어서 분리를 한다. 여기 CG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로봇과 여기 해당되는 섀도우만 남았네. 그러면은 렌더링 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 CG 캐릭터가 섀도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되는 CG 캐릭터와 섀도우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렌더링 할 때 로봇 따로, 로봇 섀도우 따로 분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자연스럽게 합성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섀도우를 같이 렌더링 안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렌더링의 원칙은 한번 렌더링 할 때 자 렌더 세팅에서 일단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렌더 레이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렌더 레이어. 자 신은 하나인데 로봇도 렌더링 해야 되고 로봇의 섀도우도 렌더링 해야 되는 영역이 있으면 이 신 안에서 로봇의 레이어 하나, 렌더링 위한 레이어 하나, 섀도우를 위한 레이어 하나를 신 안에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옵션이 렌더 레이어라고 합니다. 렌더 레이어. 그래서 하나의 신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영역을 레이어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옵션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일단 적어봅시다. 1번 로봇 따로 로봇 2번 그라운드 요거 섀도우라고 하고요. 섀도우 이렇게 그 하나의 로봇 안에서 두 개의 렌더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두 개의 렌더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렌더 레이어 한번 설명해 보자. 렌더 레이어 렌더 레이어 그 룩대 원 때는 제가 렌더 레이어를 사용 안 했죠. 룩대 원 때. 렌더 레이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3D를 한다고 풀 3D를 한다 하더라도 배경과 캐릭터를 분리하는 개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졸작할 때 만약에 3D를 애니메이션 한다고 했을 때 캐릭터 배경 안에 캐릭터가 있는데
페인트하고 배경 같이 렌더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페인트 따로 레이어하는 할당하고 배경 따로 할당을 해서 이들에서 이제 분할을 하는 경우가 똑같아. 이건 실사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 렌더 세팅 쪽에 렌더 셋업이라고 해서 방금처럼 로고 레이어, 로고 따로 렌더링, 섀도우 레이어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렌더 셋업이라고 마야가 이런 옵션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마련해뒀는데 만약에 혹시 이 옵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옵션 그대로 좀 이용을 해주시고 저는 이 옵션을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렌더 레이어는 개념은 내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직관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마야가 2023부터 새로운 버전으로 렌더 레이어 옵션인데 실무 작업자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이 렌더 셋업은 저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 셋업을 렌더 레이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야의 옛날 방식, 레거시 방식의 렌더 레이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렌더 셋업을 알고 싶으면 어차피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사용하는 저도 제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마야의 레거시 렌더 레이어 여러분들 렌더 레이어를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이걸 사용하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 처음 영역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거시 렌더 레이어에 익숙해지시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역은 일단 디폴트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채널 쪽에 가시면은 원래는 옛날에 여기에 디스플레이 있고 애니메이션 레이어 있고 렌더 레이어가 여기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옵션이 생기는 바람에 아예 마야가 감춰졌어요.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세이브 해주시고 프레퍼런스 쪽으로 가주셔서 여기에 렌더링 쭉 내려가시면은 렌더링 쪽으로 가주시고 지금 현재 렌더 레이어는 얘들이 못 지우는 게 새로 생긴 레이어를 못 지우는 게 일반 이 사용자들이 너무 많아서 옛날 방식을 못 지워요. 절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렌더 셋업을 옛날 레거시 렌더 레이어로 바꾸겠다 해서 요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렌더 레이어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새로 생긴 렌더 셋업의 이 부분들은 그만의 또 장점들은 있어요.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렌더 레이어를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마야 자체에서 오히려 후딩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가면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마야가 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흉내내려고 이거를 어떻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 이전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직관성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요 방식으로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이제 이 렌더 셋업은 유튜브를 찾아도 그냥 잠시만 봐도 나와요. 어차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레거시 렌더 레이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학기 끝날 때쯤 렌더 셋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해 자체가 먼저 여기서부터 렌더 레이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요거부터 하면은 렌더 셋업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마야 저장 한번 하시고 끝까지 켜주셔야지 보입니다. 자 잠시만 10분만 쉬었다. 레거시 레이어를 쓰겠다. 어디서 바꿔? 그렇게 생각하면 세팅이 있던데. 아까 세팅. 어차피 할 영역을 어느